25년도 12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소식에서는 25년도에 호반 서밋 3차가 최근에 분양했죠. 12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한 5억 5천인가요? 34평이 분양을 했는데 한 500 몇 세대에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특공이고 절반 일반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평균 한 45대, 43대 1 정도 이렇게 됐고 그 옆에서 분양하고 있는 그 풍무역 거기도 한 10몇 대 1 그 프로지온가요? 그게 분양을 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계속 분양 중인 게 이제 그 검단 센트레빌 그 이쪽에 검단 센트레빌 그 에듀시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옆에 여기가 분양을 요 자리죠. 요 자리 하고 있는데 저는 호반 3처럼 입지가 좋은 데면 청약률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1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사서 옮기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저번 달에도 드렸고 입주는 이제 여기 2단계 금강 펜테리움이 11월 그때 11월 초에서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계속 입주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여기 이제 26년 10월 달에 여기 센트레빌 중앙 2차 센트레빌이 입주 예정에 있고 우미린 이거는 9월 달에 입주를 했고 2차도 이거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 3단계 쪽에서 이제 올해 26년도 말서부터 이제 입주가 계속 있겠죠. 입주는 뭐 그렇고 이제 2단계 쪽에도 거의 입주가 이제 올해 안으로는 다 끝난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로 봐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3월 이후에는 가볼 거예요. 가서 이제 한번 촬영도 좀 하고 그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들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 3단계 쪽에 가면은 이제 호수공원역 쪽에 3월 달에 이제 호반 서밋 여기가 입주 예정에 있잖아요. 최근에 조금 3월 달에 여기 입주가 있고 여기 분양도 이제 굉장히 잘 됐었죠. 그 옆에 이제 8월 달에 중흥 에스크레스 이게 이제 보면은 같이 연결돼 있죠. 센트러빌 그 지금 11월 달에 하는 데하고 이 도로에 상에 있는 같은 상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입주가 계속 있죠. 올해도 이쪽으로 27년도까지 여기 돼 있고 이제 3단계가 26년도에는 이제 입주가 많고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제 인천 1호선 연장선이 백일역, 백이역,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그다음에 호수공원역 이렇게 개통을 했고 8월 달에인가 했나요? 그렇게 됐고 배차가 조금 이제 텀이 길겠죠. 그러다가 이제 입주가 여기 계속되고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많이 해서 배차 간격이 많이 줄어들 거고 보통 한 뭐 20분, 15분 요 정도면 한 대 올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렇고 개통을 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6년도에는 GTX 그 예타 그 부분이 있고 교통망으로는 이제 전철망으로는 서울 5호선 5호선 연장선 이제 검단하고 한강신도시로 가는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아라역하고 신검단 중앙역으로 갈 건지 아라역에서 여기 원당동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갈 건지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검단 신도시 이렇게 입주가 많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가 65만 3,000명 정도 65만이 넘어갔죠. 65만이면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서울의 25개 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송파구가 한 65만. 그 다음에 강서구, 이쪽 그 마곡, 이쪽이 이제 한 55만?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50만 밑에. 50만 이상이면은 이제 구청장도 이제 파워가 있는 구청장이고, 50만 이하면 좀, 2급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분구가 되죠. 분구가 되니까 이 65만이라는 데 분구가 되면 뭐 한 30만, 30만. 원래 서구하고 검단구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건데, 서구가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이름이 바뀌더라고. 서구도. 그리고 검단구 이렇게. 아라동사무소가 개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라동사무소가 개소를 했는데, 아라동사무소 개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1단계 그 프루지오 앞에 초등학교 호반 뒤에 있는 거, 그쪽에 어디 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복지센터 이게 개소를 했다. 금호어울림 그 앞에 중심상가 넥스텔 옆에 그 상가에 중심상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간 걸로 12월 19일 날 개소를 했다. 25년도에는 뭐 검단신도시가 주목을 받았죠. 특별하게 10월달 9월달 대출 규제 나오면서도 그 풍선 효과를 동탄 2하고 검단신도시가 누리고 있어. 우선은 지금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법조타운이 여기 지금 1단계 여기 지방지법 여기죠. 여기 그 수변로 옆에 있는데 28년도 3월달 개원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28년도, 그러니까 26년도 이제 올해가 내년 27년도, 28년도니까 그게 조금 또 미뤄질 수도 있고 예산 문제로 어찌됐건 지법이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 고소득자들 변호사 이제 요즘에 뭐 AI 때문에 뭐 변호사가 그렇게 미래 고소득 직업으로서는 좀 그런데 하여튼 중심상가 이쪽 오피스텔이든 이쪽 쪽에 좀 활력소가 되겠죠. 기사를 보니까 뭐 벌써부터 뭐 법무사, 변호사들이 로펌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요. 28년도 3월 달이면 27년도 겨울에 해도 돼. 그때까지는 혹해가지고 뭐 상가를 미리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임대가 되니까 뭐 상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전철이 개통되면서부터 아라역, 신검당, 중앙역, 호수공원역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상가가 지금 뭐 막 분양 짓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유의를 해야 된다. 오히려 중앙역이라든지 아라역 쪽이 더 낫죠. 왜 그러냐면 여기 34,000세대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또 중심 상가가 잘 돼 있고 우선은 전철이 개통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둘씩 교통이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거고 5호선 이제 연장되는 거, 또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서울 쪽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월세로 전환되고 막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약해진다 그러면 정세자금 대출 쪽으로 해서 전세 사는 게 유리할 거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 우리 검단 신도시는 다행히 떨어지는 아파트 신도시보다 올라가는 신도시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땐 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소진되고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6월 달에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정부에서도 또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스탠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 집을 가장 먼저 사라고. 집 하나 사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빨리 사라. 내가 10억 모아서 10년 후에 집 살라고 그러면 그때 집 가격 인플레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억, 30억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라. 인플레가 오면 레버리지 해갖고 집값, 은행에 빚 갚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하여튼 그래서 워런 버핏도 집을 가장 먼저 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거래가 건수를 말씀드릴게요. 26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12월 달 금호올림 센트럴
12월 달에는 84가 하나가 되고 74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됐네요. 그럼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11월 달에는 84가 하나, 둘, 셋, 11월 달에 엄청 많이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74가 하나, 둘, 3개, 8개, 3개가 됐었는데, 4개가 됐었는데, 12월 달에는 조금 줄어서 84 하나, 74가 6개, 이렇게 됐고, 대방 디에트르 파크는 84가 2개, 리버파크네요.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수변로 옆에 있는 거 3차죠, 이게. 84가, 대방, 리버파크가 84가 하나, 둘, 그 다음에 59가 하나, 둘, 셋, 4개 됐네요. 많이 됐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59가 2개. 저기 대방 2차죠. 넘어가는데. 12월 달에 84가 2개, 76이 3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84가 4개, 109가 하나, 75가 75, 76이 3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로제비앙 폴에 그 옆에 있는 거 벌써 1월 달에 하나가 됐네요. 84가. 25년도에는 12월 달은 없고 11월 달에 84가 2개, 79가 3개 이렇게 됐고, 모아일과 그람데 수변로 옆에 있는 거 59죠. 올 59인데 12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5개 됐고, 11월 달에는 몇 개가 됐어? 59가 많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됐고, 12월 달에는 조금 주춤. 그 다음에 예미지 트리플 에듀가 12월 달에 84가 4개.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100이 하나, 98 2개, 그 다음에 76이 7개, 이렇게. 보타니 파크 12월 달에 84 4개 중 하나가 취소가 됐네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3개. 푸르지오 더 베뉴가 25년도 12월 달에 102가 하나, 105가 2개, 84가 2개, 75가 하나. 이렇게 됐고, 11월 달에는 105가 하나, 둘, 셋, 4개, 84가 하나, 둘, 셋, 4개, 84도, 75가 2개, 이렇게. 11월 달에 많이 됐고, 12월 달은 절반 정도, 105 하나, 105 2개, 84 2개, 75 하나, 5개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오밀인더 시그니처. 오밀인더 시그니처가 12월 달에 74만 2개 됐고, 11월 달에는 84가 하나, 둘, 셋, 4개, 74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가 이제 됐네요. 호반이, 매매가 1월 달에 벌써 하나가 됐네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12월 달에 7위가 4개 됐고, 84가 하나, 둘, 11월 달에는 4개, 7위가 4개, 8개가 됐네요. 4개, 4개 됐고, 12월 달에는 7위만 4개 됐고, 원당동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당하동은 대성 맨 밑에 베르힐 12월 달에 84가 6개 됐네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84가 4개, 112 하나, 이렇게. 84가 많이 됐네요. 12월 달에. 그 다음에, 디에트르 펠리체 12월 달에 84 2개, 75 2개. 11월 달에는 84, 108이 하나, 84가 3개, 75가 4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옆에 모하미레도 엘리트파크 12월 달에 여기는 올 84죠. 84 3개. 11월 달에 84 6개. 그 다음에 유승한네들 벌써 하나가 됐는데 12월 달에 84가 4개. 11월 달에는 84가 7개. 이렇게 됐네요. 캐널파크 한신
84가 3개, 74가 2개 12월 달에 됐고 11월 달에는 84가 9개 됐고 74가 2개 됐고 하나 해지됐고 84가 신한 인스빌 어반 12월 달에 84만 4개 됐고 11월 달에 7개 6개 됐네요. 84가 그리고 94가 하나 됐고 시글로 1차 84가 11월에 하나만 됐고 시글로 2차도 11월에 84 하나 10월에 84 하나 이렇게 됐고 우미린 예미지 더 시그니스 밑에 있는 거 12월 달에 76 하나 11월 달에는 102가 2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됐고 84가 4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됐고 76이 하나가 됐고 11월 달에는 많이 됐고 12월 달에는 파크뷰 오미린 파크뷰 1단지 12월 달에 5구 하나 11 됐고 2단지는 12월 달에 5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됐고 11월 달에 5구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84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파라곤 센트럴파크가 12월 달에 84 2개, 올 84죠. 11월 달에는 84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엄청 많이 됐네요. 열하나, 12개. 그 다음에 호반 2차 프라임뷰. 12월 달에 84가 3개, 97이 2개가 됐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됐고, 11월 달에는 97이 하나만 됐고, 요렇게. 11월 달에 10월 달에 규제 나온 거, 그때 당시 그 규제 이벤트로 인해서, 대출 규제 이벤트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면서 11월 달에는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데가 거의 없죠. 동탄 2 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래돼도. 규제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가 1월 달서부터 이렇게 보면 25년도 전반기 때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갑자기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비해서 저쪽에 그 102역 있는데 입주가 계속 있으면서 거기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거래할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청약할 때서부터, 그때 청약할 당시에는 이제 청약률이 높았잖아요. 규제가 있었고, 이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그래서 거래 건수는 거의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상가는 뭐 특별하게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비해서 스탠스가 달라진 거는 없는데, 25년도에는 이제 아라역, 중앙역, 호수공원역이 개통이 되면서 중앙역하고 호수공원역, 아라역하고 호수공원역 빼고 아라역하고 중앙역은 상가가 좋다. 괜찮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역에 비하면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되잖아요. 34,000세대니까. 그러게 보니까 아라역 주변으로 아마 상가가 많이 좋다. 그게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상가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동안에 임대가 안 나갔었는데 임대가 잘 나가고, 그래서 섣불리 그냥 하지 말고 조금 오래 있을 그런 인테리어도 좀 하고 해서 장사를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상가주한테는 손해다. 오랫동안 월세를 잘 내는 임차인이 있는 게 상가주한테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적정선에서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되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매물 찾아보면 뭐 수십 개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부동산들에서 중복해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막 매물이 많은 것처럼 돼 있어.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봐야 되고, 몇 동 몇 호가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매물이. 그렇게 보면 소진이 되고, 이제서부터는 조금 상승 기류를 탄다 그러면 올해 전반기, 지금 1월달,
1월 달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다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입학 수요가 있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서울은 지금 전세가 품귀 현상이니까 다 월세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월세로 전환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없어요. 근데 전세 수요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특히 신도시가 이제 여기가 완성이 됐잖아요. 벌써 1단계 그 아라역 주변으로는 다 완성이 된 상태고 90% 이상이, 2단계도 거의 이제 준공 떨어진 상태니까, 그리고 3단계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건축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여기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죠. 서울서부터, 강서구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 전세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를 것 같아. 26년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가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제가 스탠스 자체가 24년도까지는 상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26년도에는 괜찮다. 이렇게 뭐 매매라든지 들어가도 괜찮고, 아라역이나 중앙역은. 다만 상가가 많아버리면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11번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라 그러지, 인터넷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가 힘들죠. 롯데마트가 매출이 홈플러스, 이마트, 뭐 트레이더스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매출이 엄청 잘 나올 때가. 그때가 지나갔어. 지금은 문 열고 출근하다 보면 옆집 보면은 다 복도에 그냥 쿠팡에서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이커머스가. 쿠팡이 저렇게 기세등등한 거예요.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국민들이 뭐고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걸 아마존 효과라 그래요. 처음에는 어렵게 가지만 나중에 이제 이익 분기점이 지나가 버리면은 가격도 많이 올려받을 수 있고, 시장 지배적인 지배력이 강화가 되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커머스 시대다. 그거에 맞춰서 또 편리해지니까 대기업들도, 식품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그 업체를 끼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소비자하고 접촉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옛날에 100개였다 하면 지금은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나 병원, 뭐 헬스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다 클릭으로, 핸드폰으로 다 아는 세상이잖아.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거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면 이주자택지도 눈여겨봐라. 그래서 이런데 비싼 거 빼고 이런 게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라도 가서 월세 받고 이러는 거는 여유가 있다면 괜찮다. 퇴직할 때 괜히 통닭집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지 말고 투자, 그냥 집 먼저 하나 해놓으세요. 집. 워런 버핏이 그러니까 집 먼저 사라고. 비싸도.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화폐 가치가 똥이 된다는 건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은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왜 아파트가 올라가느니 떨어지느니, 그런 앞으로 올라가느니 떨어지니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예금하는 거, 내가 월급 받는 거 똥값이 된다고요. 갈수록. 그걸 왜 모르냐고. 맨날 앞으로 아파트 똥값 된다고 옆 사람들 혼자만 그냥 고민하면 되는데 옆 사람들한테 해갖고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하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나만 가난해지면 억울해요. 결국엔 올라간다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정부에서 그 정권을 잃을 정도로 해가면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괜찮다. 오래 갖고 있어도. 26년도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마이너스 48%예요. 16,400세대. 경기도는 마이너스 거의 18%인데 거의 되는 데는 20% 봐야지. 5361세대가 입주.
입주 물량이에요. 분양 물량이 아니고. 인천은 22%가 감소해, 입주 물량이. 검단 신도시만 있어요. 청라도 완성됐지, 송도도 거의 완성됐어. 입주 다 하고. 근데 왜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지냐고. 젊은 사람들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은데. 애들 키우기도 좋고.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그렇지만 구도심에서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치안이라든지,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괜찮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부양을 해야 되잖아. 그동안 내수가 너무 없으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100억이 있었는데, 또 50억을 더 풀어. 100억을 더 풀어, 심하게. 그러면 100억이 50억 되는 거잖아요. 2배가 불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문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뛰겠죠. 물가가 뛰는 거죠. 그거를 국가가 인플레라 그래갖고 금리를 올려갖고 국가가 걷어가는 거잖아. 그땐 걷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집사람만 걷어갈 수는 없잖아. 내한테 뺏어갈 수는 없잖아. 집가격 상승하잖아요. 간단해. 근데 공급도 없어. 입주 물량도 없어. 신도시도 없어, 앞으로는. 교통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 근데 떨어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 혼자 계산해갖고 잘못된 계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내가 잘못된 거를 갖고 주변에 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가난하게 하지 말고,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도 많이 하고 해서 답을 줘야지.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랬고 내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전문가는 아니잖아. 부동산 전문가는. 근데도 믿는단 말이에요. 시야를 넓게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또 나라가 안 좋아졌으니까 움츠렸었는데 수출도 많이 안 되고 세금도 많이 안 거치고 24년도까지 그랬잖아요. 23년, 24년. 코로나 오고 나서. 근데 지금은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내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쪽에 많이 상승도 있을 거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놨으니까 거래량이 적어드는 대신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든 거지.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은 많이 올라갈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6년도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단 신도시는 올라가는 쪽에 그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양극화가 더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더 심하게 날 거고.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건데 집을 사는 거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10% 받으면 있는 사람들은 3% 해주잖아요. 은행들이. 가면 갈수록 또 있는 사람들은 대출 받기도 좋고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다. 그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 내가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니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 모아서 집장만 하고 가정 행복하게 살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었냐는 다른 문제잖아.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했었어야지. 그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다만 앞으로의 문제, 퇴직해서 앞으로 또 6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수입이 없이. 국민연금 가지고 산다는 거는 그 기본적인 자살방지금이잖아요. 그것도 시간 지나면 자식들 뭐 해줘야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는 얘기 제가. 투자는 유리해. 퇴직한 다음에 하기가. 50대, 60대가. 경험이 많으니까. 계속 보고 해갖고 따블따블 해가지고 포카치면서 그런 거 말고 잠깐 생각해보고 조금씩 많은 경험을 쌓아서 한 2, 3년 동안 조금씩 주식 거래도 해보고 부동산도 조금 해보고 투자를 어디 프랜차이저 누가 한다 그러니까 홀려가지고 그런 데 가고 홀라당
레버리지 않고 은행 대출 않고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장사도 안 돼가지고 몸은 몸대로 또 다 망치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 못 당해요. 그것도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식 투자라도 해보세요. 담배 피지 말고. 담배값 하나면은 중국 주식, 테크 주식, 대여섯 개 살 수 있어요. ETF 사도 되고. 처음에는 ETF 많이 해놓으면, ETF는 변동성이 그나마 적어요. 여러 가지 그 상품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공부하셔가지고, 해고,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는 것보다는 ISA 계좌 개설해가지고 조금씩 몇백만 원씩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럼 뭐 잃어봐야 그 돈 얼마 안 되고. 몇 년을 해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좀 주식시장이 보여요. 이게 큰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장난치는 건지, 그러다 금비율도 가져가고, 사보고, ETF도 그 절반 정도는 해놔보고, 하다 보면 많이 잃지 않는 거, 많이 잃지 않는 그거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면은 안정성 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한 6개월 떨어진 주식 사놓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오르더라고. 기본적으로 상장이 돼 있다는 거는 회사는 믿을만 하다는 거니까, 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꼭 주식 계좌도 좀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계속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몸 쓰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몸 쓰면서 돈을 버는 거는 병원에 다 갖다 바치더라고. 쇠가 빠지게 힘들게 버는 돈 나중에 다 병원으로 가요. 근데 몸 안 쓰고 버는 거는 노하우로 남잖아요. 8, 90대 병원에 있으면서도 노트북 하나, 탭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런 쪽이었지만, 이제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몸 안 쓰고, 이렇게 좀 버는 거, 스마트하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좀 내가 보조를 맞춰서 간다. AI도 좀 해보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믿지 마시고. 투자도 조금은 남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만의 기준을 갖고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봐야지. 검색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는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나하고 몇몇 사람만 아는 정보. 그런 게 내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정보가 진짜 정보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5년도 12월 소식, 마지막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